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요즘은 학기가 끝나가서 매일 이렇게 시간을 낼 수가 있어서 즐겁습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기존의 그 투자에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사실 그래프도 나오고 수식도 나오고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요. 이것을 영국 경제학자인 팀 하포드가 좀 쉽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었던 궁금한 거를 풀어주게 그렇게 만든 책이 경제학 콘서트고, 이 책은 나오자마자 공전 히트를 기록을 했죠. 뭐 좋지 않다라는 의견도 평범하다라는 의견이죠. 뭐 나쁘다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경제학 콘서트는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요. 그중에서 인제 네 가지만 골라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비자로서 매일 대하는 그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부분,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기도 하죠. 우리가 직접 그 공공적인 정책을 선택하지는 못하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뽑아 줘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격 차별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곡선은 뭐 곡선이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주 쉬운 거예요. 수요 곡선은 간단해요.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줄고, 수요량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이 늡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하늘색 곡선과처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를 하죠. 그런데 어 업자 측면에서는, 기업가의 측면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가는 뭐 줄인다고 줄였겠죠. 원가에도 신경을 쓰지만 이 가격에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P 제로라는 가격으로 하면 수요량이 Q 제로라는 거로 됩니다. 그런데 가격을 낮추면 수요량은 늘죠. 그렇긴 하지만 이 밑에 있는 실선이 그게 원가선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이익은 줄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상품을, 거의 같은 상품입니다만 프리미엄 상품과 PB 상품으로 나눕니다.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PB 상품이 있죠. 그거에 반해서 프리미엄 상품은 브랜드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가격을 뭐 싸게 해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학생 할인, 버스 같은 걸 타면은 학생은 뭐 10% 에서 20% 정도 할인을 해 주거든요. 어 왜냐하면 학생은 가격 민감성 고객이니까요. 버스값이 높으면 집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프리미엄 PB라기보다는 학생 혹은 노인 할인 같은 형태로 해서 똑같은 상품을 가격만 다르게 파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프리미엄 가격을 해서 일반 고객은 P0로 팔고, 그러면 이익은 P0, P1 으로 을 한변을 한 정사각형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PB 상품을 듭니다. 그거는 P1 형태로 하면은 옆에 그 아까 얘기한 정사각형 옆에 있는 직사각형, 원가선과 P0선 사이에 있는 부분까지 이익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좋죠, 이익이 느니까. 그리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효용이 늡니다. 왜냐하면 P0라면은 안 샀을 것을 P1이라면 샀기 때문에 가격을 지불한다는 거는 그게 내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효용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효용이 늘어나고 기업 측면에서도 보면 총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차별화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비자로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이게 중요하겠죠. 저같이 가격 민감성 고객은 PB 상품을 항상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반대죠. 과시적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상품을 꼭 삽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효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소위 말하는 가격 대비 성능이죠. 가성비가 높은 사람을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비싼 벤츠라든지 뭐 샤넬 이런 거를 사는 사람도 있겠죠. 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문제가 많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서울의 중학교 배정 방식은 거주지 100% 배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부촌, 예를 들면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오죠. 부자들이 일단 살고, 빈촌은 뭐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겠죠. 근데 문제는 부자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먹고 사는 데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빈촌의 경우는 뭐 투자는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놀면은 자기도 놀게 되고, 다 공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가게 되면은 자기도 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촌은 학력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빈촌은 학력이 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엔 그게 더 심해졌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강북에서도 좋은 학교를 많이 갔지만 요즘에는 그게 훨씬 더 줄었더라고요. 제가 나온 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서울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공대만 10 명을 갖고 전체적으로 한 46 명인가? 그리고 재수생까지 하면 56 명인가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10 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학력 차별화가 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공립학교 배정 원칙이기 때문에 거주지에 학교를 배정을 하면은 예전처럼 어 시험을 봐서 가는 게 아니고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간다는 거는 공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차별화돼요. 그러니까 부촌은 학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부촌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고, 빈촌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자라면 부촌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는 거는 뭐 빈촌에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자기 취향 문제니까. 하지만 투자는 부촌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저자가 있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을 와서 한 여기 캐나다에서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중에 뺄 수 없는 것이 이 공립학교 배정 원칙이 거주주의 100%인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그 좋은 학교가 있는 데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공공일원입니다. 케너스 에로는 유태인이죠. 동부 출신인데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케너스 에로는 최연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데요.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업적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 하나가 노력에 따른 소득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정성, 보통 민주당에서 원하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 보통 공화당 뭐 보수파 에서 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세금은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정유세를 취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00만 원인 사람하고 1억인 사람을 10%를 때렸다고 치고 최소 생계비가 1,000만 원이라고 치면 1,000만 원짜리 사람은 100만 원밖에 세금을 안 내고 1억짜리는 이 1,000만 원의 세금을 내긴 하지만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내더라도 최저 생계비보다 부족한 형상이 되고, 그리고 뭐 1억 받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내더라도 그래도 남죠. 9천만 원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누진세입니다. 누진세는 기본 공제하고, 기본 공제를 1,000만 원을 하고 누진세를 뭐 10%에서 50%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늘게 되면 빈부격차는 완화를 돼요.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케너스 에로가 주장한 것이 누진 정액세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도 일단 세금이 정액으로 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후 소득하고 노력이 균일화돼 가지고 궁극적으로 효과는 소득 공정성도 확보하면서 효율성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따르는 정치인을 국회나 혹은 청와대로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이 목적이 국민이 아니에요. 유권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다음 정권입니다. 그래서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할 것인지는 누가 이런 효율성과 공정성을 같이 양립할 수 있는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의 공공 정책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가 수익 비율 회귀 이론입니다. 이 퍼는 미국 케이스예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S&P 주가 지수 그래프입니다. 항상 올랐죠. 뭐 항상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그 퍼는 그렇지 않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게 16 근처에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퍼가 16이라는 거는 주가가 이익의 16 배라는 얘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거의 역수는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게 6.25%가 정도가 되는데 주가에서 주식에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6.25% 이하가 돼 버리면 다른 부동산이나 뭐 채권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테고 반대의 경우는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건 역사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최초의 버블은 철도였습니다. 첫 번째 올라갔던 게 거의 뭐 한 30 까지 올라갔었죠, 퍼가. 그런데 다시 떨어졌고 라디오가 또 한 번 두 번째로 나왔죠. 그것도 뭐 거의 20 이상이 올라갔는데 다시 빠졌고 최근에 했던 게 2000 년대 인터넷이었죠. 이거는 거의 뭐 한 45 인가요? 뭐 50 인가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AI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비슷할 겁니다. 예를 들면 철도 같은 경우 국민소득을 10%나 늘렸어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철도 주식 자체의 100 년간 복리 수익률은 5%에 불과하답니다. 이거는 퍼 6.25%에 근접하죠. 그래서 희소성 없는 사업은 항상 일반 수익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쭉 보시면은 퍼가 너무 높다 그러면 파시고 너무 낮다 그러면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공공 정책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네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리뷰를 했고요. 이거 말고도 많은 게 있습니다. 중국에 관한 백모 흑모론도 있고 뭐 최초가 아니고 최고가 시장을 장악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쪼끔 영국인 특유의 뭐랄까 과장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좋은 책입니다. 친구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 보시고 여러분도 좋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책으로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